예, 안녕하세요. 진평중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박병찬 선생님입니다. 국어 시간은 일주일에 4시간 들었는데요. 선생님과는 그 중에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즐겁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그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서로 인사도 제대로 하기로 해요. 오늘은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위해서는 교과서가 필요하겠죠? 교과서 지금 가지고 계시죠? 자, 교과서 128쪽 펴주세요. 128쪽. 그리고 필기구도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파란색 볼펜, 빨간색 볼펜, 형광펜, 샤프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죠. 지금 한번 펴주세요. 자, 10초간 여유를 주겠습니다. 자, 펴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128쪽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개성을 살리는 글 다듬기. 아, 요 단어는 글 다듬기라는 거예요. 글 다듬기. 자, 글 다듬기를 우리가 글을 쓰고 나면 문장이 어색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낱말을 잘못 썼을 때도 있고, 여러 같은 말을 반복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난 후에 자신의 글을 검토하고 고쳐 쓰면서 더 나은 글을 완성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 친구들이 썼던 글을 보면서 요 글을 다듬는 틀린 부분을 고치고 어색한 부분을 고치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중간고사에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원입니다. 왜냐하면 틀린 부분을 고쳐 쓰는 거는 시험 문제 내기도 되게 좋겠죠. 자, 그러면 1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민들레네요. 민들레. 그리고 지금 129쪽, 130쪽에 걸쳐서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것들을 고치는 게 이 단원의 수업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무척 더웠다.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 씻고 싶다는 기억뿐이었다. 나는 걸음을 재촉하여 집 근처에 도착했다. 그런데 골목길 한 구석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나는 발을 뗄 수 없었다. 문득 민들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힘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민들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봄날이었다. 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는 걸 보았다. 노란 털로 덮여 있는 병아리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난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이나 병아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병아리를 키우게 해달라고 엄마께 타이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엄마도 결국은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나와 민들레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사랑스러운 민들레는 우리 집 마당에서 지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마당에 혼자 있을 민들레가 걱정스러웠다. 나는 비가 오면 엄마 몰래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올 것이다. 엄마께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민들레와 함께하는 기쁨이 더 컸기에 엄마의 꾸중도 대수롭지 않았다.
당시 나는 동생과 한방을 써서 조금 불편했다. 병아리를 집으로 데려온 날 우리 가족은 병아리에게 민들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병아리가 민들레처럼 모질게 어느 한 곳에서나 잘 자라길 바라면서 말이다. 민들레는 우리를 참 잘 따랐다. 우리가 민들레 하고 부르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우리 곁을 맴돌면서 삐약삐약 노래도 부르고 귀여웠다. 우리는 그런 민들레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병아리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닭으로 닭의 새끼를 말한다. 병아리는 노랗고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다. 병아리의 먹이에는 곡식류인 쌀이나 좁쌀, 보리, 콩 등이 있는데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에게는 딱딱한 알곡을 그대로 주기보다는 잘게 부숴서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어느 날 민들레는 어디가 아픈지 꼼짝도 않고 하루 종일 시름시름 앓았다. 우리 가족은 밤을 꼬박 새우며 민들레를 정성껏 보살폈다. 하지만 민들레는 일어날 낌새를 전혀 보였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 나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들레를 떠나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막막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안쓰러운 동물들을 볼 때면 어김없이 민들레가 떠오른다. 난 강아지를 어두운 길에 두고 올 수 없어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지만 내게 가머니설을 듣고 강아지의 주인을 찾는 것도 도와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다행히 강아지의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 강아지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무심코 바닥을 보니 길 틈새에 핀 민들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민들레가 내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았다. 민들레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나와 민들레의 시간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민들레와의 추억은 영원할 테니까. 자, 어때요, 여러분? 다 읽고 나니까 여러분도 읽는 중간에 뭔가 좀 어색한 부분들이 느껴졌죠? 자, 그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고쳐봅시다. 자, 먼저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고쳐볼까요? 그날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무척 더웠다.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 씻고 싶다는 기억뿐이었다. 파란 표시가 있네요. 뭔가 이상하죠? 기억뿐이었다? 이상하잖아. 기억이라는 것은 이전의 경험을 생각해내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때는 뭐야? 어떤 일을 하려는 내가 마음을 먹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라 어떤 단어로 바꾸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단어로 바꾸면 좋을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 아니면 옆으로 빼내서 어떤 일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런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 생각.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고 씻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 이전의 경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전의 경험을 생각해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마음먹었다는 의미의 생각이란 단어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나는 걸음을 재촉하여 집 근처에 도착했다. 그런데 골목길 한 구석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나를 애처롭게 보고 있었다. 모른 채 하고 집에 들어가게 했지만, 자, 여기도 밑에 줄이 꺼져 있네요. 자,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른 채 하고. 말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띄어쓰기가 틀렸어요. 띄어쓰기. 자, 그래서 여기에 모른 채 할 때 요 채라는 단어는 의존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몰은 띄우고 채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사 같지 않지만 명사인 이런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뭐뭐인 채, 또 뭐뭐인 법, 뭐뭐인 양. 자,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명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단독 명사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뭐뭐인 것, 뭐 이런 것들도 그죠? 띄어쓰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해야만 되죠. 그래서 몰은 띄우고 채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나는 발을 뗄 수 없었다. 문득 민들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힘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민들레가.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봄날이었다. 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는 걸 보았다. 요거는 뭐가 틀렸는지 딱 느낌이 오죠. 읽어보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뭐가 틀렸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틀렸을까요? 말해볼까요? 그렇죠. 높임 표현이 잘못됐죠. 높임 표현. 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는 걸 보았다. 자, 병아리를 나누어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할머니잖아. 할머니면 높여야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시는 걸 보았다. 그렇죠. 주는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된다? 주시는 걸 보았다. 높임을 나타내는 시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높임 선어 발음입니다. 그죠? 주시는 걸 보았다. 노란 털로 덮여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어떻게 고쳐야 되니? 기본형이 뭐야? 기본형이 뭐죠? 기본형이 덮다죠. 덮다. 털로 덮다. 그러니까 덮다니까 열을 붙이면 덮여 있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덮여 있는. 기본형이 덮답니다. 그러면 덥다는 뭘까요? 덥다. 그렇죠. 날씨가 덥다 할 때 그 덥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어가 헷갈렸는 경우네요. 그죠? 그래서 노란 털로 덮여 있는 병아리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이나 병아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병아리를 키우게 해달라고 엄마께 타이르기 시작했다. 이건 이상하죠? 타이르기 시작했다. 말이 안 되죠. 타이른다는 거는 보통 어른이 아이에게 그죠? 잘 깨닫도록 가르쳐 주다 이런 의미죠. 어린아이인 글쓴이가 엄마에게 때를 쓰는 뭐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면 타이르기 시작했다가 어떤 단어로 바꾸면 좀 적절할까요? 엄마께 뭐 조르기 시작했다. 이 정도가 어울리겠죠?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엄마도 결국은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나와 민들레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두 단원을 했습니다. 두 문단을 했는데 요 문단을 읽으면서 뭔가 잘못됐네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요런 단어들, 구절들 요런 것들을 고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좋다. 사랑스러운 민들레는 우리 집 마당에서 지냈다. 그런데 요 내용은 이어지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글을 읽을 때 가, 나, 다 읽다가 나 다음에 라가 더 적절하죠. 라는 보면 병아리를 집으로 데려온 날 우리 가족은 병아리에게 민들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봤을 때 이 라 단락이 다 단락보다 먼저 오는 게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나 단락 끝에 보면 그렇게 나와 민들레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하면서 병아리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날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라 단락을 나 다음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 단락부터 한번 볼게요. 병아리를 집으로 데려온 날 우리 가족들은 병아리에게 민들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병아리가 민들레처럼 모질게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모질게? 모질게라는 단어 뜻이 뭔지 아시나요? 모질게. 모질다라는 말은 기세가 몹시 매섭고 사납다. 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주 강하게 괴롭힐 때 또는 사납게 대할 때 그럴 때 모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민들레가 강하게 크길 바란다는 의미니까 그죠? 굳세게 뭐 튼튼하게 요 정도의 의미로만 바꿔도 좋겠죠. 그죠? 병아리가 민들레처럼 굳세게 튼튼하게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길 바라면서 말이다. 민들레는 우리를 참 잘 따랐다. 우리가 민들레 하고 부르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우리 곁을 맴돌면서 삐약삐약 노래도 부르고 귀여웠고 우리는 그런 민들레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문장이 길죠?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문장이 길게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장을 길게 쓰다 보면 이게 주어하고 소수로가 안 맞아.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들레하고 부르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자, 요 문장을 한번 잘라볼까요? 그죠? 자, 우리가 민들레하고 부르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여기를 끊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누가 다가온 거예요? 민들레가 다가왔죠. 요런 문장을 좀 요런 말을 명확하게 써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민들레하고 부르면 민들레는 요 부분에 이렇게 넣는 게 좋겠네요. 민들레는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점 찍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끊고 그 다음 문장을 다시 이어나가는 좋겠죠. 그리고는 자 여기에 그리고는 한번 넣어보고요. 우리 곁을 맴돌면서 삐약삐약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불렀다. 자, 이렇게 하나 끊어주시고.
자, 그래서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끊어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민들레 하고 부르면 민들레는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라고 한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 그리고는 우리 곁을 맴돌면서 삐약삐약 노래를 불렀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이제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 민들레의 모습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세 문단, 단락 3개를 한번 고쳐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가 잘 돼 있나요? 여러분들이 쌤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를 한번 옆에 적어가면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중에 중간고사에도 시험 문제 내기 참 좋겠지,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게 어색하네 라고 이렇게 고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글을 쓸 때에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자, 일단 첫째 시간은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단락 다, 마, 바 단락을 한번 고치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글 다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